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의 전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군인들뿐만 아니라 민간인의 피해도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 이상 피해가 커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쟁 이야기뿐만 아니라 전쟁 리스크가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것도 함께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매우 유명하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한 이후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는 장면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 총리는 적들은 그동안 본 적 없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강경한 발언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마스가 주둔하고 있는 가자 지구를 향해 무차별 폭격을 날렸는데요. 가자 지구는 그렇게 큰 지역은 아닙니다. 서울의 절반 정도 되는 지역으로서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죠. 이러한 땅이 이스라엘의 폭격을 맞아 이렇게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는 다양한 사진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그러자 하마스 측에서는 이스라엘 공격 때는 내가 잡고 있는 인질을 한 명씩 처형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날리면서 양측의 갈등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이 진정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 이렇게 되면 두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로 전쟁이 확산되는지 이것을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서로 친하게 지내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것을 우려한 팔레스타인 하마스 측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건데요. 이 관점에서만 봤을 때 하마스는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는 중동의 맹주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 편을 들기가 약간 애매합니다. 빈살만 입장에서는 내가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해 본 건 맞아. 그런데 나는 원래 팔레스타인 편이잖아. 그러면서 이번에 팔레스타인 편에 설 것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공교롭게도 중국과 사우디가 합동 해군 훈련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네요. 기사에 따르면 중동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해군 특수전 합동훈련을 시작했다고 하죠. 그리고 양국이 이러한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라고 합니다. 그런데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번 훈련이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원래 지난달부터 훈련은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고 공교롭게도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냥 겸사겸사 예정된 훈련을 진행한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것만 봤을 때에는 팔레스타인과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이러한 식으로 연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여기에 사우디와 중국이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할지는 이것은 약간은 애매합니다. 제가 볼 때 직접적인 개입은 최대한 자제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동의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훨훨 날아오르고 있죠. 미국 증시를 보면 지난주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었을 때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전쟁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연속으로 미국 증시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전쟁과는 무관해 보이죠? 실은 증시가 오른 배경에는 연준 위원들의 비둘기적인 발언에 있습니다. 연준의 2인자로 알려진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께서 최근에 이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준 금리 더 올린다 이러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범위와 필요성을 주의 깊게 평가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금리를 올리기 어렵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죠. 앞으로 채권 수익률 상승으로 인한 금융 여건의 긴축 상황을 인식하고 이 점을 향후 통화정책 경로를 설정할 때 염두에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이 약간 어려운데요.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10년물 국채금리가 4.8%까지 올라갔죠. 원래 국채금리라는 것은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고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국채금리도 따라 떨어집니다. 그런데 기준금리가 고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채금리가 여러 가지 이슈로 이렇게 올라가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 부의장은 우리는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홀로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갔다. 즉 기준금리는 동결했지만 금리 인상의 효과가 저절로 발생했다. 그래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불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준의 비둘기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국채금리는 이런 식으로 진정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국채금리가 유의미하게 떨어지기에는 약간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연준은 지금의 금리에서 내려올 생각은 없어 보이기 때문이죠.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금리는 기준금리입니다. 정리를 드리면 미국 증시 관점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크게 신경 쓰진 않아 보입니다. 그냥 연준의 비둘기적인 발언에 크게 반응하면서 증시가 반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도 이에 맞춰서 증시 반등이 나왔을까요? 코스피와 코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월부터 현재까지 코스피 지수 일봉 차트인데요.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전쟁 이후 증시 첫날 때 코스피 지수는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장중 1% 이상 급등하다가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힘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미국 증시와는 대조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코스닥은 더 심해요. 코스닥 지수는 전쟁 이후 증시 첫날 때 2.6%나 빠졌습니다. 그냥 내리 꽂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 증시는 이렇게 잘 오르는데 한국은 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성장률 차이가 매우 심합니다. 현재의 성장률 차이도 심하지만 앞으로 미래의 성장률 차이가 더 심해질 거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최근 발표된 IMF의 세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의 성장률 격차가 지속적으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성장률이 회색으로 표기되어 있고요. 한국의 성장률은 파란색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한국의 성장률이 더 높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과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이렇게 엇갈리고 있죠.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국이 더 성장한다. 즉 미국으로 돈이 더 쏠릴 수밖에 없다. 우린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군사적인 이벤트도 있는데요. 이번 하마스 무장단체에서 북한제 무기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하마스 대원이 들고 있는 무기가 바로 북한 무기라고 합니다. 북한 무기가 여러 경로를 흘러 타다가 하마스 대원의 손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북한이 직접 무기를 제공했는지 이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북한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증시가 떨어졌다고 보기에는 약간은 무리가 있어 보이고 제가 볼 때 최근에 글로벌 분쟁이 심해지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터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보 관점에서 북한과 한국의 전쟁 이러한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해외에서 봤을 때는 이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한국 증시가 그렇게 좋지 않을 가능성 이것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해외 어떤 전문가는 이번 하마스 공격이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는 한반도에서도 이러한 공격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북한은 핵무기의 엄호 아래 특수부대를 동원한 한국 공격을 매우 능숙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느낄 것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전문가들은 안보적인 관점에서 한국을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최근에 코스피의 외국인 매동을 보겠습니다. 그냥 날마다 수천억씩 외국인은 한국 증시를 팔아 제끼고 있습니다. 9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거의 3조 원 정도 한국 증시를 팔아 제꼈네요. 그만큼 무언가 한국 증시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최근에 한국의 신용매매 잔고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20조 원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19조 원까지 떨어졌다고 해요. 개인들이 그만큼 빚을 많이 내서 투자를 했다는 건데요. 이렇게 개인 빚이 많으면 반대 매매가 쏟아질 수 있어요. 반대 매매라는 것은 어떤 개인이 신용으로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치가 증권사가 정한 담보 유지 비율 아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매도가 되는 거예요. 물론 아직 반대 매매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진 않아 보여요. 그런데 3분기 들어서 반대 매매 금액이 커지고 있죠. 이러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개인이 많이 들고 있는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비해서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투자를 할 때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요. 개인 비율이 적으면 적을수록 반대 매매가 나올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코스피에서 개인 신용 비율이 높은 종목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은 투자에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코스닥에서도 개인 신용 비율이 높은 종목들을 또 정리해봤습니다. 이런 종목들 역시 투자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현재 미국 증시는 매우 좋지만 한국 증시는 따로따로 놀면서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제가 증시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국 증시 이렇게 된다라고 과거에 정리드린 영상이 있어요. 아마 10월 중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된 이후에 그때부터 한국 증시의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을 해드렸었는데요. 영상 링크 위쪽에 올려드릴 테니까 이것도 함께 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